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5월장 마무리하는 날이죠. 유독 힘들었던 5월 증시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양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며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강한 시세를 이끌어갈 모멘텀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애플, 전기본, 실적 등 개별 이슈가 개별 테마를 형성하며 관련주들이 약진한 하루였습니다. 6월에는 한국 증시에 키맞추기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6월 증시를 이끌 게임 체인저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6월 증시의 게임 체인저 애플 우주항공입니다. 애플의 지난 4월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해 3월에 반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아이폰의 중국 출하량 급증 소식에 애플 관련주가 들썩인 가운데 시장은 다가오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어제 우주항공청 개청식에 참여해 2032년 달, 2045년 화성 착륙을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주항공주로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AI 열풍에 빠르게 동참하지 못했던 애플이 반전을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 앞서서 중국 아이폰 판매량 급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4월에 아이폰 판매가 52%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할인 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애플 관련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아이폰 판매량 추이와 국내 관련 업체의 실적 상승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짚어주신 것처럼 4월에 데이터의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아이폰 판매 같은 경우가 52%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가격 할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다시금 구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게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져서 아이폰 16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출시 이 부분을 놓고도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는데요. 그 이전에 6월 10일에 이제 애플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이 기점으로 우리가 상반기에 하드웨어 주식들이 강했습니다. 하반기에 소프트웨어 쪽과 결합한 디바이스 주식 같은 경우에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6월에 이 이벤트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아이폰 판매량 추이가 증가하게 되면은 보통 한 분기 전에 또는 한 두 분기 전까지도 해서 제품과 관련된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더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는 실적의 증대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실적이 나올 때는 좀 늦잖아요. 아이폰 출하와 관련해서 추정치 같은 경우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판매 호조가 나타나면 보통은 한 5% 정도는 어느 정도의 오더는 좀 내놓습니다. 당연히 그 이상으로 좀 오더가 나타나야지 부품업체들에게는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수치를 기억하시고 추후에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를 살펴볼 때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다가오는 6월 10일에 열리는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 좀 시장의 그 기대감도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AI를 입은 아이폰에 이어서 AI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와 라인업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국내 업체들이 부상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국내 업체와 관련해서는 우선 밸류 체인 쪽을 먼저 봐야 합니다. 부품 기업들,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이제 밸류 체인이 아닌데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밸류 체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판 사업을 하는 BH라는 기업이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더해져서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벤트가 존재를 하죠. 개발자 회의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상반기에 봤던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를 구현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를 연결해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밸류체인 쪽 같은 경우는 애플의 주가 흐름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실적과 함께 흘러갈 수 있음에 따라서 좀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애플의 밸류체인 업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비춰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BH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 관련주들이 좋은 시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대장주인 LG 이노텍은 이미 4월 저점에서 40% 이상 올라온 수준이거든요. 6월에 애플의 빅 이벤트가 예고된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가 상승 여력 같은 경우는 미리 저점 대비해서 40%가 올라온 상황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기점은 이제 이벤트가 핵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벤트는 개발자 회의겠죠. 그때 지금 시장에서 예상되는 부분 정도, 그냥 온 디바이스 AI 구현 정도로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9월에 아이폰 16 시리즈의 판매를 확인하려고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좀 우리가 혁신이라고 느낄 정도의 좀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AI를 탑재한 아이폰 이러면서 좀 열광을 하겠죠. 그 부분이 나타날지를 우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지금 아이폰 16 시리즈의 판매 추정치 같은 경우가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리 예단해서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이벤트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6월에 애플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세요? 이게 네. 이벤트를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년에 있어왔던 애플의 개발자 회의 사례를 봤을 때는 대부분은 시장 예상보다는 좀 톤이 높게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 단순히 이번에도 온 디바이스 AI 구현보다 조금 더 진보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발자 회의에서 시장 기대 이상을 보여줄 때 같은 경우는 하반기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디바이스의 시장이 열릴 수 있고, 그의 결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애플 밸류 체인과 함께 소프트웨어 종목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자 회의를 기점으로 좀 시장 분위기를 눈치껏 좀 챙겨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가 화성에 꽂힌다. 상상만으로도 너무 설레는 일인데요. 윤 대통령이 2032년에는 달, 그리고 2045년에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하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000개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라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 거대한 목표에 비해서 오늘 우주항공주의 날개는 좀 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 일제히 날아올랐지만 오후까지 탄력을 유지하지는 못했는데요. 우주항공주의 본격 탄력 회복을 위해서 어떤 모멘텀들이 좀 더 나와줘야 할까요? 과거에 우리가 위성을 쏠 때나 이와 유사한 기술 개발을 할 때 대부분 해외 기업의 기술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수하게 100% 기술 구현을 우리나라가 한 경우는 좀 극히 희박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00% 우리나라 기술이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를 구현할 때 그게 기본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더해져서 기술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나라 기업만으로 좀 이렇게 구현을 하는 단계, 이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은 또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해서 저궤도 위성 그리고 발사체 분야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갖춰 나간다면 단계별로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성장 스토리 측면에서 어떤 업체들부터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 보면 단순히 기술만 있다라고 해서 이게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쓰임의 형태가 나타날 때입니다. 저궤도 위성이라는 점도 원래는 존재하는 기술이었는데 이게 발사를 하고 나서 분리되는 분리체 같은 경우를 회수할 수 있는 그 기술이 구현되게 되면서 이 쓰임이 단계가 나타나게 됐죠. 단가 같은 경우가 맞음에 따라서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차세대 사업으로 나가가는 단계에서 단가 같은 경우가 맞을 만한 그런 부분이 구현이 됐을 때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더 파급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주행, 그다음에 통신, UAM 쪽으로 결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의 공통적인 점은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임의 형태가 나타날 때 실적 증대가 더 보여줄 수 있겠죠. 기업은 세트레가이,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를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이 쓰이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중 자율주행이나 통신, UAM 등에 네. 좀 관심을 갖자란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애플과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이성웅 이사의 최선호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H와 세트레가이를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모멘텀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 세워볼까요? 애플 밸류체인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아까 짚어주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하나의 패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6월 10일 개발자율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실적 추정치 상향의 강도가 가장 강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이게 BH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증설의 가능성, 실적에 대한 추세 강도의 강화가 나타날 수 있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를 최선호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6월 증시의 게임 체인저 애플 우주항공을 주제로 이성웅 이사의 원픽 BH와 세트레가이까지 만나봤습니다. 산업별 다양한 모멘텀 속에서 6월 주도주로 부각될 종목들 잘 선별해 나가셔야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통해 승부처 시기와 종목을 발굴해보는 다음 주 승부처가 될 일정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바이오주의 빅 이벤트로 주목받았던 아스코가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인 바이오 USA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알테오젠 등 주요 기업이 참가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바이오주가 탄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조선항만 전문 국제 전시회인 그리스 조선해양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전시회로 기자재 업체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현대차와 기아의 5월 자동차 판매량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자동차 주들의 동향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화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아프리카 48개국 대표단이 한국을 찾게 되는데요. 광물과 에너지, 인프라 등 전방위적인 경제 협력이 기대되는 만큼 관련 내용들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대만에서는 동북아 최대 규모 IT 전시회인 컴퓨텍스 2024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엔비디아와 인텔, AMD 등 빅테크 수장이 모두 대만에 집결할 예정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향후 반도체 시장을 이끌 주요 이슈들이 등장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수요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인텔 서울 인공지능 서밋과 유럽 간학회가 개막합니다. 다음 주에 아스코 그리고 바이오 USA에 이어서 유럽 간학회까지 바이오 산업의 빅 이벤트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또 수요일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오토테크 디트로이트가 막을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주 AI 숨은 수혜주로 주목받은 LG전자가 자사의 SDV 솔루션인 알파웨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는 한국의 그 현충일로 증시는 휴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대중국 태양광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고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로 가볼까요? 미국과 중국, 유럽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6월 FOMC를 앞두고 발표되는 5월의 고용 지표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속 다음 주는 어떤 섹터가 승부처로 떠오르게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주요 일정을 통해서 승부처 시기와 종목을 발굴해 보는 다음 주 승부처 시간입니다. 이창원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그리고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금요일입니다. 우리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승부처로 꼽은 원전 그리고 화장품주가 약세장 속에서도 빛을 발한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승부처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이 꼽은 첫 번째 다음 주 승부처는 바로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밤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개막을 하고요.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바이오 USA 2024가 개막을 합니다. 자, 수요일부터는 유럽에서 또 간학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그 금리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바이오주가 좀처럼 탄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곽영훈 대표가 볼 때 다음 주에 이런 이벤트들이 좀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바이오주의 어떤 에너지 좀 올려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뭐 시계열상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K제약바이오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파이프라인의 추가 성과라든가 항암제, 차세제 항암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에 앞서서 우리가 좀 시장 전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아직은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3월 달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먼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이 바이오 섹터들은 성과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더 우리가 점쳐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성과 있는 바이오주들의 약진을 좀 점쳐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아스코와 함께 바이오 USA 그리고 유럽 간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부장님께서 각 행사에서 어떤 내용을 주목해 봐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일단 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 그 아스코랑 바이오 USA 정도만 얘기하겠고요. 그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계 그 종약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신 항암제에 대한 연구 개발 결과와 그리고 이제 암 치료 연구 발전에 대한 논의하는 과정인데 워낙 많이 이제 그 바이오텍 관련계자들이 한 4만여 명 이렇게 모이는 자리라서 가장 중요한 그 바이오 행사를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라이센스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가장 주목하는 게 아스코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바이오 USA 2024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 그 샌디에고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쪽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그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요 세션으로 다루고 있는데 아스코 같은 경우는 우리 주목해 볼 만한 거는 ABL 바이오라든가 뭐 티움 바이오, 큐리언트 등이 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파트너사 두 군데랑 이제 임상 결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파트너사 아이맵 그 바이오파마랑 공동 개발한 그 면역 항암제 그 ABL 503에 대한 그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가 있을 거라서 ABL 바이오 좀 보시겠고 티움 바이오도 그 경구용 면역 항암제 티우 228에 대한 그 키트로다 병용 그 투여 임상 1비상에 대한 그 환자 12명에 대한 임상 결과 나오니까 이것도 잘 보시겠고요. 참여 기업들 뭐 큐리언트라든가 뭐 신라젠도 있고 네오 이문텍, 그 HLB 루니, 지아 이노베이션 등의 이제 주로 이제 그 순수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바이오 그 USA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그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 CDMO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수주를 하는데 그 총력을 좀 기울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AI가 들었기 때문에 힌테카 바이오 같은 그 AI 바이오도 들어갔고요. 셀트리온, 뭐 롯데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강스템 바이오텍, 뭐 올릭스, 차바이오 그룹 등 뭐 한미약품, 유한양약 등의 뭐 굴지의 그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 USA에 참여를 하니까 관심을 가져보는데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수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 오공정 같은 경우가 준공을 하게 되면은 생산 능력이 78만 4천 리터까지 들어가는데 이걸 중점으로 해서 수주에 많이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만큼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지난주에 바이오 관심주로 코아스템 캐몬을 좀 주목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이벤트들의 좀 다음 주에 가장 주목받을 바이오주 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실까요? 저는 유한양행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정상의 지금 그 일정이 이미 그 임박을 했고 이 행사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 모멘텀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주가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긍정적인 성과물들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주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표 기업으로서 유한양행이죠. 얀센과 함께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리브리반트와 렉나자의 병용 요법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추후에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작년 7월에서 10월 달에 주가가 좀 강세를 좀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강세를 보였던 요인은 이 비소세포암 치료제인 레이저 티닙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기술 이전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얀센으로 기술 이전된 거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얀센과 함께 연구한 이 내용에 대한 발표가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주가 조정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마리포사 및 마리포사2의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 가격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결과치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특히나 더 그 마리포사2에서 특히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근데 전반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뭐 레이저 티닙과 함께 투여하는 경우가 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올해는 국내에서 1차 치료제로서 매출이 시작이 되고 글로벌 레이저 티닙 병용 투여의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로열티 수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계열상 좀 길게 두고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유한양행 상당히 좀 괜찮은 대상이지 않을까, 종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에 이은 다음 주 승부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6월 3일과 4일 날 현대차와 기아의 5월 판매량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오토테크 디트로이트가 개막을 하는데, 자, 이창환 부장이 볼 때 이번에 이 자동차 시장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좀 보면 5월 판매량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4월까지 데이터들을 대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국내는 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이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북미 시장에서 판매가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4월달에 총 판매 대수가 이제 34만 5,840대 정도이고 해외에서 28만 대 이상 팔았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가 26만 1,022대 판매를 해서 해외에서만 21만 대 이상 판매가 돼서 대체로 이제 국내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판매 데이터가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누적 1월부터 4월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현대차가 135만 대 정도 팔았고 기아가 102만 대 이상 좀 판매가 됐는데 지금 그 5월, 6월 달 합산을 해서 현대가 한 72만 대, 기아가 55만 대 정도 팔면은 이제 지난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판매 데이터가 좀 확 올라오다기보다는 지난해 1월에서 5월 정도까지 비슷한 데이터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현대랑 기아의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 판매가 대체로 이제 하이브리드 쪽의 판매가 좀 높아지는 반면에 그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EV 쪽 판매 비중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EV9 판매가 국내에서는 부진했지만은 북미 시장에서 세 자릿수 이상의 판매 증가율이 나타나면서 EV9의 신차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EV3부터 해서 지금 EV 라인이 이제 판매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올 것이고 신차 효과도 앞으로도 나올 거라서 만약에 이제 양쪽 기업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전기차 판매가 좀 부진한 반면에 기아 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주가 흐름도 아마도 기아 쪽이 좀 판매 데이터도 더 잘 나오고 주가 흐름도 더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AI의 숨은 수혜주로 주목받는 LG전자, 오토테크 이제 디트로이트에 참가를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기술이죠. SDV. 자, 이 기술을 이제 선보일 예정인데요. 오토테크 디트로이트는 이제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LG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장,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좀 되어줄지 궁금합니다. 광영훈 대표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특히나 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일정을 두고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하고 그 다음 일정이 무엇인가를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창하게 이번 행사가 어떤 것이 좋고 이게 좋아요, 저게 나빠요 이걸 보다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따라서 그게 언제쯤에 관련 종목이 반응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픽을 좀 한다면은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이 두 종목을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찐수혜주가 아무래도 현대오토에버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DV 이 소프트웨어 관련되어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현대오토에버가 언제 움직일 것인가라고 봐야 되고요. 이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관련인데요. 최근에 소형 모듈 원전과도 엮여 있는 종목이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따라서 이 두 종목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번 일정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언제냐면은 이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 FSD 이 관련되어서 일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인공이 될 종목은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제가 볼 때는 7월에 테슬라 발표 일정을 앞두고 움직이거나 8월 8일에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강남 자율주행 택시 도입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는 좀 조용한 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실적 일정을 앞두고 그 전에 서서히 수급이 쭉쭉쭉쭉 들어오면서 움직이게 되면은 현대오토에버는 공략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기술이 주목받을 전망으로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대차 그 주가도 한번 보면요. 지난 22일에 신고가를 기록한 후 탄력이 현저히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나마 말씀하신 그 테슬라발 그 자율주행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주에 접근해야 할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유망하게 보시는 기업 혹시 있을까요? 저는 탑픽은 기아로 보고 있고요. 전에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기아가 최근에 이제 EV3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공개를 했죠. 이거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의 표준이 이제 EV3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신차 판매가 본격화될 예정인데 일단은 한 번 충전으로 이제 501km 주행할 수 있고 이제 NCM 그 배터리가 들어갔죠. 또 이제
350kW급 충전기로 이제 그 31분 만에 이제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해서 뭐 상당히 이제 효용성이 좀 좋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해외 기준으로도 35,000달러 미만으로 일단 가격이 책정됐고, 요게 이제 그 전기차 최초로 그 생성형 AI 전목이 들어간 그 AI 어시스턴트가 적용이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 EV와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에 소형 전기차로만 24,000대 정도의 판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이제 회사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게 7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가속화된다고 하면은 그 기아의 그 전기차 판매 특히 국내에서 판매가 좀 급증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조지아 공장에서도 올해 3분기에 EV9이 처음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기아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EV9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가 이제 SK 온케에 들어가는데 그 관련된 밸류체인 업체들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IRA법 적용을 받아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EV9 시장에서 굉장히 그 호평을 받고 있고 판매도 급증하고 있으니까 기아를 좀 완성차 쪽과 부품주 합쳐서 한번 탑픽으로 보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주 그리고 부품주 내에서 탑픽을 기아로 부장님은 뽑아주셨고, 그러면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부품주 내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기업 있을까요? 일단은 어느 지역을 이제 공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 시장의 성장 기죠. 제가 이제 HL 만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국내 대형 부품사 중에서 가장 높은 인도 시장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신규 수주 청신호가 나와 있는 상태죠. 이미 지난해 16조 6천억 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1분기만 해도 신규 수주가 15조 1천억을 달성을 해서 연간 수주 목표량을 초과 달성을 할 것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자, 차트 내용을 좀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쉽게 말씀드려서 나아가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외국인 아니에요. 기관 투자가입니다. 기관들이요, 지난 20일간 한 달 동안에 무려 153만 주 이상을 순매수를 해줬거든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단식으로 상승해주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매집 공략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자동차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 승부처 소개하겠습니다. IT가 되겠습니다. 자,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죠. 대만 컴퓨텍스 2024가 개막을 하고요. 서울에서는 인텔의 인공지능 서밋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이 대만 컴퓨텍스 행사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 그리고 인텔, 퀄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모입니다. 특히 이 수장들이 집결할 예정인데요. 이래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TSMC의 창업자 그리고 회장 등과 비공식 만찬을 가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 대만 컴퓨텍스 2024 이게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행사 기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만 컴퓨텍스 2024가 원래는 대만의 어떤 그 지역적 행사였다가 이게 이제 글로벌적인 그런 행사로 좀 바뀌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다가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AI라든가 인공지능, 컴퓨팅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하고 그런 것들을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큰 행사로 이상이 됐는데, 예전에는 뭐 그 에이수스라든가 뭐 MSI 이런 그 대만 기업들 위주로 기조 연설을 했었고, 뭐 인텔이라든가 AMD들은 부스 정도만 있다가 작년부터 엔비디아, 뭐 ARM, 퀄컴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등의 기업 그 연사들이 나와서 기조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이라든가 키옥시아, 뭐 지멘스, 솔리담 이런 기업들이 초청이 돼가지고 이제 큰 행사로 지금 진행이 됐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6개 국가에서 1,500여 기업들이 전시업체로 참여를 하게 되고, 리사수 AMD CEO랑 그리고 그 크리스티디아노 아몬 퀄컴 CEO랑 그리고 팻 겔싱은 인텔 CEO라든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별도로 행사로 해서 이제 그 CEO가 얘기를 할 예정이라서, 지금 그 AMD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 쪽에서 나오는 그 행사를 할 때 관련 제품을 얘기할 것 같고요. 이번에 엔비디아 쪽에서는 그 맞춤형 실리콘에 대한 기술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AMD 쪽에서는 그 코파일럿과 PC 제품군을 위한 그 라이젠 9000 시리즈 CPU가 공개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퀄컴 쪽에서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코팔로 PC에 대응하는 자사 제품을 서로 이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관련 제품 관련 CEO들이 어떤 이 코멘트를 하고 제품들이 나온지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대만 기업들 위주였지만 작년부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참여하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인텔의 AI 서밋이 열리게 됩니다. 이 행사에서 어떤 트렌드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예, 아무래도 이제 AI 솔루션에 대한 발표를 하겠죠. 그렇다면은 이 AI 솔루션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느냐, 그럼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나페스라든가 테크윙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좀 원픽을 좀 해드리면은 테크윙을 좀 보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인텔 등의 이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에게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주가는 좋고 이 수급적인 현상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외국인의 그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텔 관련주로서 뭐 원픽 정도, 뭐 테크윙 요 정도 보시면은 저는 뭐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시장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소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좀 매집해서 매매하는 방식을 취한다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텔 관련해서는 테크윙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원픽 종목.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가 겨박제에 좀 흔들리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20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그 가운데서 종목별 차별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정체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금 삼성전자 밸류체인과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만약에 HBM 쪽에 투자 포인트를 맞추신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은 SK하이닉스 밸류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수익률 도움이 더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그 HBM 시장에서는 이미 그 경쟁력을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차지했다 볼 수 있겠고 그 이유가 바로 HBM3에 들어가는 그 리퀴드 몰드 재료인 그 LCM1000AF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나믹스사에서 개발을 한 건데 2022년도에 SK 하이닉스랑 5년간의 베타적 독자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HBM3의 그 MR MUF 방식 안에 그 디램 사이에 이런 그 MR 머티리얼즈, 그 MUF 머티리얼즈라는 그 LCM1000AF 물질을 넣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NCF 방식보다 효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을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그 NCF 방식은 칩을 한 층 한 층 쌓는 구조인데 이게 한 층 쌓을 때마다 수율이 90%면은 만약 16개를 쌓게 되면은 0.9에 16승이 돼서 수율이 10%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LCM 물질을 사용해서 칩을 16단까지 쌓아버리면 이게 한 번에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한 번에 90%가 나올 수 있는 기조라서 제 기준에서는 이 HBM3 시장에서는 지금 게임이 끝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먼저 나믹스로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검토를 했다가 이게 MR MUF 방식이 안 될 거라고 보고서 이거를 버렸는데 이제 그 나믹스가 하이닉스 쪽에 제안을 해서 하이닉스가 이걸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성공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MUF 방식은 NCF 대비해서 열 전율이 2배 가량 높고 수율도 그 생산성도 3배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증설까지 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진입할 공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술력이 최소 4, 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HBM 쪽에서는 다만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아직도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 쪽에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쪽으로 보시고 HBM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이닉스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이 지금 최근 조정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어도 HBM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독보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 앞서서 인텔 관련주는 테크윙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바이오, 자동차, IT 이어서 다음 주 승부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일정을 좀 보면 6월 4일 한국과 아프리카 다자간 정상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인프라 투자 포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좀 일정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원전을 승부처로 꼽았습니다. 곽영훈 대표가 우진엔텍 얘기를 해주셨는데 월요일 바로 또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곽영훈 대표가 그동안 이제 강조를 해주셨던 11차 전기본 발표가 됐고요. 6월 6일에는
미국의 대중국 태양광 관세 유예 조치가 또 종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원전, 이 신재생 에너지에 좀 긍정적인 이 스탠스를 좀 유지할지 곽영원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기본 발표에 대해서 원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목받을 일정상의 이유로 주목받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2038년도까지 원전과 신재생이 함께 성장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초안이 나온 거고 최종적인 통과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과거와 좀 다른 게 뭐냐면 원전은 비중이 좀 줄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좀 만족할 만한 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본 발표 이슈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원전 관련해서는 7월달 체코 원전 수주와 6월 중에 원전 관련된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주목하면서 원전 관리주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변동성을 이렇게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면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 일정상의 이유를 가지고 얘기해 봤을 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태양광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대중국 태양광 관세 유예 조치 종료입니다. 그러면은 태양광이 주목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중국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이 축소가 될 거고 유럽과 미국 정부에서의 중국 태양광 유입 견제 정책이 확대될 거니까 태양광 주목됩니다. 따라서 하나솔루션도 좋지만 저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주요 일정을 통해서 승부처가 될 모멘텀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 두 분의 유망주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규장 마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구리나 전기 전선주 단에서의 상승이 좀 보입니다. 대원전선 우선주가 1만 주 넘는 거래량을 끌어오면서 상승을 상위단에 자리한 모습이고요. 이 밖에 계양전기 우선주도 7%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5,350원 전에서 50원 선에서 거래되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표열셀 우선주나 대상홀딩스 우선주,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위주로 거래되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HMM이 4만 주 넘는 강한 거래량 실리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현재 C사이트가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24,000원 돌파한 상황이고요. 정규장에서는 9%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바른손단에서도 7%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3S 같은 경우에는 5%대 강세에 3,100원 돌파했는데요.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의미하게 살펴볼 종목은 SK 이터닉스 정도인 것 같습니다. SK 이터닉스가 마감 다가오면서 하락 전환했는데 시간외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0위권 밖으로 좀 밀려난 모습이네요. 대양금속단에서도 1%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두산 우선주가 1%대 약세 흐름에 84,600원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량 위주로 살펴보시면 ICD가 현재 하락률 상위단에 이름을 자리했습니다. 정규장에서 9%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으로 현재는 3%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IQ도 상당한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죠. 2%대 내림세 보이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오가닉티 코스메틱입니다. 현재 거래량이 35만 주 돌파하면서 16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전체적인 시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합니다.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최상위단에 올랐고요.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팔자 기조를 보이면서 1%가량 올렸는데요. 현재 시간에서 거래량 좀 실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삐아가 자리했습니다. 최근 화장품주의 상승이 매서운데요. 하반기 실적도 견조할 걸로 전망되면서 오늘 장에서 테마가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삐아가 정규장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서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이구산업이 자리했습니다. 정규장에서 2% 가까운 낙폭 그렸는데요. 이 시각 현재 1% 넘는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2위에는 KBI 메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리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인데요. 3거래 연속 하락 마감한 이후에 현재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구리 관련주들이 조금은 밀린 상황입니다. 다음 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적은 종목인 경우에 원자재 요소 같은 경우가 실적 증대 요인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면 시간외로 지금 이구산업, KB메탈에 반응하는 상황에서 지켜봐야 할 거는 구리 가격의 변화가 좀 장중과 장후에 있는지를 보면 크게 없어요. 크게 없는데 종목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 실제 시간외에 자칫 고점 매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탈 사업부 중에 전선 제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구리 가격과 좀 연동해서 좀 움직이는 면이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6월 5일에 기전환 물량 11억이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한 1% 정도의 물량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전환 사채가 25억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전환 기일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는 전환이 이루어져서 물량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점 매수일 수도 있다라는 조언이었고요. 1위까지 열어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에는 사메스가 자리했습니다. 이번 주 열 관리업체로 주목받은 종목인데요. 오늘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지만 시가대에서 정규장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변동성을 경계해야 할 시점일까요? 정거래일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실수는 있지만 시간 외로 지금 강세가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시간외를 살펴볼 때 10분마다 거래가 되는데 지금은 10분마다 단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이랬을 때는 보통 다음 날에 갭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음을 열어둡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소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냉난방 능력의 실용성 측정 장비를 생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개별적인 요소로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일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1위에 랭크된 사메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탑5를 통해 여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두 분의 승부 종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이창하 부장, 롯데 이노베이트, 그리고 곽영원 대표는 두산 에너빌러티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창하 부장 승부처 종목 먼저 만나볼게요. 자, 롯데 이노베이트를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반등에 나서는 듯 했던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힘을 좀 잃었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우리가 좀 만들어 볼까요? 주가 위치상으로는 1분기 실적 부진으로 해서 많이 빠졌는데 네. 충분히 낙폭과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자회사 EV 이시스랑 이제 북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진출을 공식화를 했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그 EV 이시스 아메리카를 설립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청주구 2월달에 청주구 신공장을 설립을 해서 연간 2만 대의 그 전기차 충전기 생산 시설을 갖췄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해 그 같은 경우에 지난 1분기만 해도 그 전기차 충전 생산 시설의 가동률이 49%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1분기 기준으로는 87%까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가 좀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사업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연내 그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룹사 자체에서도 그 AI 쪽의 적용 의지를 상당히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3월달에 2024 롯데 그 CEO AI 컨퍼런스에서 롯데 지주의 인공지능 TF팀이 그 인공지능 로드맵과 핵심 그 플랫폼의 그 I 멤버를 소개를 했는데, 이게 아마 전 계열사에 다 적용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은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는 지난 4월달에 국내 유통업 최초로 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AI 통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13개국의 언어를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롯데마트라든가 슈퍼 같은 경우에는 그 과일 품질 관리를 위한 그 AI 선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수박 같은
같은 경우에 미숙, 과숙, 내부 갈라짐 등의 내부까지도 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세븐일레븐에서는 가맹점의 효율 운영을 위해 그 생성형 AI를 어플로도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또 이제 3분기부터 메타버스에 대한 신규 사업도 매출이 발생해서 네네.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고요. 증권가에서는 IBK에서 목표가 4만 원, 하나투자에서 4만 9천 원 제시했으니까 납득 가될 만큼 제일 하단 목표가 4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4만 원 제시해 주셨고, 자 곽영훈 대표 다음 주 승부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러티인데요. 최근에 뭐 원전 기대감이 큽니다. 추가 상승 이끌어갈 동력 어떤 것들을 좀 볼까요? 제11차 정기본 발표는 끝났기 때문에 원전이 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호흡을 좀 길게 드시고 대응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투자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SMR 건설 프로젝트 납품 소식이 좀 기존에 있었죠. 긍정적입니다. 7월 달에 체크 원전을 보시고요.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한 뒤에 연말쯤에 최종 사업자로 뽑힐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좀 보시고 초대형 수주가 추가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화 부장은 롯데이노베이트 그리고 곽영훈 대표는 두산 에너빌러티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방송이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